현재 전 세계 모든 이목은 한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단군 이래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국인 그리고 한국의 문화는 날개 돋친 듯 전 세계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가 공개한 오징어 게임은 공개된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더니 단순히 신드롬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 토크쇼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한국어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방송이 나오자 길 가던 모든 행인들이 멈춰서기도 하고 1960~70년대 유행하던 달고나는 전세계 지하철 노점에서 불티나듯 판매된다고 하죠. BTS와 블랙핑크 등 한국 아이돌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리는가 하면 한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한글을 배우기 위해 몇 개월씩 기다리는 외국인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캄보디아에는 BTS도 블랙핑크도 오징어 게임도 기생충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판매되지 않지만 캄보디아 1600만 모든 국민이 모두 마셔본 이 음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가난하다고 알려진 캄보디아는 최근 20년간 비상을 위해 엄청난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매년 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제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개발하기만 하면 큰 보물이 된다는 이유로 동남아시아의 진주라고도 불리죠. 사실 캄보디아는 동남아의 진주 등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고 평가받는 것이 자존심 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4세기 크메르 왕국으로 불리던 시절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전부 지배했을 만큼 가장 강력한 국가였으니까요. 그러다 동남아시아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던 폴포트가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하면서 끝없는 내전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크메르 왕국이라는 강대국의 DNA가 남아있다면 캄보디아는 분명 태국, 베트남 등을 뛰어넘어 다시 강대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특한 이력을 가진 캄보디아에서 최근 15년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음료수 하나가 캄보디아에서 코카콜라도 제치고 레드불도 제치고 캄보디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국민 음료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음료 산업은 브랜드의 힘이 가장 큽니다. 소비자들이 익숙한 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의 익숙한 음료를 고르기 마련이죠. 아무래도 세계 시장에서는 코카콜라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가장 강력한 브랜드겠죠. 실제로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음료 브랜드 중 1위는 단연 코카콜라였습니다. 이어 펩시, 레드불, 네스카페 등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10위권에는 포함되지도 못한 한국 음료 바카스의 캄보디아에서의 압도적인 위용은 감히 코카콜라가 비빌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BTS보다도 오징어 게임보다도 더 큰 인기를 끈다고 말씀드린 것을 두고 낚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낚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의 모든 국민이 BTS를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고 캄보디아의 모든 국민이 오징어 게임을 감상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캄보디아 인구수 1600만 명은 1년에 8개씩 이 음료수를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동아제약은 서울 본사에서 바카스 발매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1963년에 출시한 바카스라는 음료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지만 놀라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1963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50년 동안 바카스의 누적 판매량이 무려 177억 병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177억 병이면 12cm 바카스 병을 모두 이어놓았을 때 지구를 53바퀴를 돌고도 남는 판매량입니다. 한국에서 피로회복제라는 독특한 테마 음료로 출시됐는데 고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 공부에 지친 수험생, 삶에 지친 주부 등등 일반인들이 출연한 광고들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피로는 그날의 푼다와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와 같은 광고 카피가 소비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견인했으나 치열한 음료 시장에서 점차 그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2009년 캄보디아를 전략적으로 공략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처음 캄보디아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코웃음을 쳤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 인구수만으로도 매력적인 시장이 즐비한데 왜 굳이 캄보디아를 선택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동아소시오그룹의 해외 수출 담당 자회사인 동아ST는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 시장의 전초기지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파트너사로는 캄골드라는 회사를 선택했는데 이 회사의 이력이 독특합니다. 회사 대표인 속삼랑은
바카스는 원래 한국으로부터 중장비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한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바카스를 접하고는 유레카를 외쳤다고 하죠. 캄보디아에서 무조건 통한다는 확신에 찬 그는 동아 소시오 그룹과 접촉해 바카스를 캄보디아로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2009년 드디어 바카스가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상륙합니다. 그런데 2009년 처음 진출했을 당시 바카스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은 유리병 형태로 수출했는데 쓰디쓴 실패를 겪었죠. 왜냐하면 캄보디아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캄보디아는 한국처럼 도시가 잘 갖추어지거나 편의점이 잘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료의 90%는 길거리의 노점상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담고 음료수를 채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방식이 캄보디아의 판매 방식이었는데 병으로 출시하다 보니 라벨이 물에 불어 떨어지는 등 어이없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점을 파악한 동아 ST는 발빠르게 제작 공정을 수정해 캔 형태의 바카스를 만들었습니다. 크기도 100ml에서 250ml로 늘렸습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대성공. 캄보디아의 경우 전체 인구 중에서 30대 미만이 70%를 차지하는 젊은 나라입니다. 이들은 구매력을 갖춘 소비층으로 앞으로 10년 내 인구의 50%가 15세에서 39세로 채워지게 되고 개인 소득의 증가는 소비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음료 매출도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은 바로 독특한 컨셉입니다. 피로회복제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2010년대 캄보디아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국의 1960년대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고된 땀방울을 흘리는 노동자들을 겨냥해 산업화를 이끄는 셀러리맨들이 즐기는 프리미엄 피로회복 음료라는 컨셉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카스는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바카스의 현지 제품명은 캄보디아인들이 주로 쓰는 크메르어가 아닌 한글로 바카스로 정했죠. 보통 해외로 진출할 때 그 나라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당시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그리고 한류라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한글로 표기한다면 현지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이 전략 역시 주요했죠. 그래서 현재는 캄보디아의 TV 광고에는 바카스라는 한국어뿐 아니라 아예 한국어로 된 광고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5개 광고를 통해 현지인들의 관심을 끄는 광고 방식을 택하기도 했었고 여전히 유효한 광고 효과를 거둡니다. 음료 제품이 그것도 5개 광고에 등장한 것은 바카스가 최초로 시도한 전략인데요.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도한 결과 현지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제품을 알리는 역할을 해주었죠. 진출 당시 캄보디아의 에너지 음료 시장은 레드불이 1위, 태국의 카라바가 2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광고 덕분에 정확히 3년 뒤부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더니 현재는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00만 인구가 1년 평균 2억 캔을 소비한다고 하니 1인당 최소 1병, 많이 마시는 이들은 하루에 8캔까지 소비한다고 하죠. 현재 캄보디아에서 바카스의 위용은 대단합니다. 메콩강을 건너기 위해 누구나 건너야 하는 다리 위에도 시외버스 터미널에도 시골 한적한 마을도 모조리 바카스 광고로 뒤덮여 있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국민음료라는 타이틀이 과언은 아닌 듯합니다. 현재 한국이 가장 많은 음료를 수출하는 국가는 1위 중국, 2위 미국이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3위 수출국이 캄보디아라는 말에는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존재가 미미한 바카스가 캄보디아에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동아 ST는 이 바카스라는 음료를 이용해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진출 10년 만에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진출했다가 실패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기용했는데 이 전략이 대성공을 거뒀죠. 박항서라는 이름과 바카스라는 이름은 발음이 비슷해 현지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2018년 3개월 만에 280만 개를 팔아치웠죠. 이제 바카스는 캄보디아, 베트남을 넘어 일본, 중국,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까지 공략할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바카스의 성공 신화는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